정호는 평생 믿고 살았던 아내가 자신에게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에서 그 비밀이 드러날 줄은.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 오후 정호는 택시를 몰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내 미정이 국화꽃을 안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8살 반려견 하늘이가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네. 어머니가 그리워. 72년의 긴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은 식당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을 바쳤던 분이었죠. 하지만 정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 곁에 누군가를 몰래 묻어두었다는 사실을.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정호가 무덤 앞에 재물을 차려놓자 하늘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킁킁거리며 무덤 주위를 맴돌더니 하늘아, 왜 그래? 순간 하늘이가 무덤 옆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흙을 긁어내며 끙끙 울부짖었습니다. 아, 하늘아, 그러면 안 돼. 미정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묻혀 있는 거야? 정호가 하늘이 대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색 도자기로 만든 작은 유골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나? 유나? 이게 대체 누구야? 정호가 아내를 쳐다보는 순간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너 혹시 이게 뭔지 알고 있는 거야? 1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유나. 아내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하늘이가 보인 기이한 행동. 정호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미정아, 너 이게 뭔지 알고 있는 거지? 정호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미정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말해봐. 유나가 누구야? 정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정이 떨리는 입술로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내 조카야. 조카?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동안 미정에게 조카가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언니 딸이야. 언니는 유나를 낳고 얼마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형부도 그 충격으로 몇 년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어. 겨우 5살 때부터. 그럼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17년 동안. 정호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웠잖아. 정호 씨 택시 수입만으로도 빠듯한데 유나까지 책임지기에는. 미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실 미정은 유나를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 유나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거든. 심장병? 응.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어. 치료비도 매달 엄청났고 나는 유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
가끔 용돈이나 조금씩 보내주는 게 전부였지. 미정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조카를 향한 죄책감이 17년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것입니다. 유나는 혼자서도 참 잘 살았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병원비 벌고 틈틈이 나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아픈 몸으로도 항상 밝게 웃으려고 했어. 하늘이가 유나의 유골함 옆에서 가만히 앉아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작년 봄에 유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25이었어. 25살? 심장이 견디지 못했대. 혼자 원룸에서 아무도 모르게. 미정이 오열했습니다. 조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 평생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렀어? 친척이라고는 나밖에 없었거든. 화장을 하고 나서 봉안당에 모셔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 정호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이런 짐을 지고 살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유나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 아이도 내 손녀나 다름없다. 가족 없는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어머니 곁에 유나를 몰래 묻은 거구나. 정호가 미정의 말을 대신 끝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도 아내의 눈물도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셨을 마지막 뜻도. 그렇다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정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7년 동안이나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 계속 사과하며 울고 있을 때 하늘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유나의 유골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킁킁거리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이가 또 뭔가 찾는 것 같네? 정호가 하늘이가 파는 곳을 들여다보니 얇게 묻힌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비닐로 꼼꼼히 쌓인 상자였는데 그 위에는 명자의 익숙한 글씨로 정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정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유나를 발견했겠구나. 그리고 미정이가 얼마나 울고 있을지도 뻔하다. 그 아이 성격을 내가 모르겠니? 유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프면서도 미정이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항상 밝은 척을 했단다. 미정이가 유나를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걸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그래서 내가 유나 병원비를 몰래 도와줬어. 놀랐지? 엄마가 식당 수입으로 매달 조금씩 유나 치료비를 보내줬어. 미정이는 모르게 말이야. 유나가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갔었어.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할머니, 저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모가 있고 이모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내가 유나한테 약속했어? 할머니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도 무서워 말고 올 때 되면 오너라 했지. 내가 떠나면 유나도 내 곁에 있게 해주렴.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란다.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이 진짜 가족이지. 미정이를 탓하지 말아라.
미정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17년 동안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며느리 잘못이 아니야. 유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렴. 명절 때 유나 목 차례상도 차려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정호야, 너는 아들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엄마가 키운 아들이니까 분명 유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하늘이 좀 잘 돌봐줘. 그 녀석이 유나를 제일 그리워할 거야. 유나가 병원 입원할 때마다 하늘이가 따라가서 병실 앞에서 기다렸거든. 걔들은 사람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며느리 미정아,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편지를 다 읽고 난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유나를 진짜 손녀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17년간 혼자 감당해 온 고통까지. 미정아. 정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 어머니 뜻이셨는데. 여보. 유나를 제대로 묻어주자. 어머니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고 추도식도 올리고. 하늘이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대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호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이제 유나도 우리 가족이야. 정호가 유나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소박한 함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짧은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야, 늦어서 미안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호가 유골함에 대고 말하자 하늘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호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초조하고 불안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이도 기뻐하는 것 같네. 미정이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17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호는 유나의 유골함을 명자의 무덤 바로 옆에 정중하게 안치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미정아, 유나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어? 딸기. 딸기를 정말 좋아했어? 그럼 다음에 올 때 딸기 꼭 가져오자. 그리고 유나 생일도 챙기고. 정호의 말에 미정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가 유나의 유골함 앞에 앉더니 또 다른 재주를 부린 것입니다. 앞발로 절을 하더니 뒷발로 서서 만세를 하는 동작을 했습니다. 하하하, 저게 뭐야? 유나가 생전에 하늘이한테 가르쳐준 재주야. 만세라고 하면 저렇게 했거든. 미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유나가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그 재주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유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 정호도 신기해했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정호 부부는 유나를 위한 작은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의 예를 갖춘 것입니다. 유나야, 비록 살아생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너는 우리 딸이다. 명절 때마다 찾아올 테니까 외롭지 말고. 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혼자 살다간 유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야, 이모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가족이 생겨서 다행이야. 미정도 윤아의 유골함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무덤 주위의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하늘 위의 털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윤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라고. 하늘이는 명자와 윤아의 무덤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더니 두 무덤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윤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늘이의 임무였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윤아도 함께 기억하며 저녁을 먹자. 정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윤아 사진도 찾아서 집에 모셔놓자.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여보, 정말 고마워. 미정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고마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잘 있어, 할머니. 잘 있어, 윤아야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년 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마음이 드디어 평온해진 것입니다. 미정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윤아가 이제 진짜 가족의 품에 안겼으니까요. 윤아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후 정원의 집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윤아의 사진이 어머니 사진과 나란히 놓였고 명절에도 윤아 목 차례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17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자 얼굴도 훨씬 밝아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늘이 역시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1년간 무언가를 애타게 찾던 불안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어머니의 이주기가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 정호가 준비해 온 재물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윤아를 위한 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딸기, 윤아가 좋아했던 떡볶이,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어머님, 윤아야, 우리 왔어? 이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덤 주위의 변화였습니다. 1년 전에는 없던 들꽃들이 사방에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구절초,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이 꽃들은 어디서 온 거지? 정호가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명자와 윤아의 무덤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꽃냄새를 맡았습니다. 하늘이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같네. 할머니랑 윤아가 함께 있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들꽃들이 일제히 흔들렸고 마치 명자와 윤아가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알겠어? 미정이 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어머님의 사랑이 윤아에게 이어지고 윤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야.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내의 행동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뜻도 윤아야, 이제 외롭지 않지? 정호가 윤아의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잠시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하늘이도 그렇다고 하네. 미정이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유나야, 우리 이제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정호와 미정이 일어서자 하늘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요, 할머니. 잘 있어, 유나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유나를 받아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정호가 백미러로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창밖을 보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유나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나가 살아있을 때의 일들, 어머니가 몰래 보내준 용돈에 유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이는 거실 소파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정호와 미정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별은 여전히 아팠지만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유나로, 유나에서 정원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늘이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모두가 깨닫는 밤이었습니다.